혹시 팥 좋아하세요? 갑자기 앞에 서 있던 남자분이 뒤를 돌아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네?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방금 물어봤더니 팥이 다 떨어졌다네요. 남은 건 슈크림뿐이라고요. 아, 전 뭐든 따뜻하면 좋아요. 그럼 다행이네요. 저도 그래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붕어빵 가게 앞에서 낯선 사람과 나누는 이 짧은 대화가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70 넘은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찾아오다니. 손끝이 저절로 떨렸고 얼굴에 열기가 올랐습니다. 저녁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지만 제 뺨은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이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녁 6시 동네 초입 붕어빵 가게 앞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달달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왔습니다. 팥 냄새, 반죽 굽는 냄새, 그 따뜻한 김이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괜히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달달한 거 조금만 먹어볼까? 혼잣말을 하며 줄에 섰습니다. 앞에 서너 명 정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바로 앞분이 자꾸 뒤를 흘끔거렸습니다. 회색 코트에 갈색 모자를 쓴 남자분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랑 비슷해 보였습니다. 혹시 아는 분인가 싶어서 제대로 쳐다보려는데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팥 좋아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분은 자연스럽게 옆으로 한 발짝 비켜서며 제 옆에 섰습니다. 붕어빵 가게 주인 아저씨가 철판 위에서 붕어빵을 뒤집는 소리가 지글지글 들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저는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늘 여기 들르는데요. 그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줄이 짧아도 괜히 오래 있고 싶더라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저를 보고 한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그저 붕어빵이 맛있어서 그런 거겠죠. 저는 괜히 손에 든 장바구니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붕어빵이 다 구워졌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종이봉투에 담아주려는데 그분이 재빨리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2봉지요. 제가 계산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사려고. 첫눈 오는 날엔 누군가에게 따뜻한 걸 건네야 한다네요.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제 손에 붕어빵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종이봉투가 따뜻했습니다. 아니, 봉투보다 그분 손에서 느껴진 온기가 더 뜨거웠습니다. 제 손끝이 스치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근처 벤치에서 먹어도 될까요? 집에 가면 식어버릴 것 같아서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게 옆 작은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나란히 앉았습니다. 간격은 적당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요. 봉투를 열자 김이 확 올라왔습니다. 붕어빵이 금방 구운 거라 아직도 뜨끈뜨끈했습니다. 슈크림이 반죽 틈 사이로 살짝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분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붕어빵은 어디부터 먹느냐가 중요해요. 머리부터 먹는 사람, 꼬리부터 먹는 사람. 이게 성격을 나타낸다니까요. 그래요? 그럼 선생님은 어디부터 먹으세요? 저요? 전 무조건 머리부터요. 한 입에 크게 베어 물어야 제맛이죠. 호호, 저는요. 저는 붕어빵을 손으로 가운데를 꾹 눌러 반으로 접었습니다. 전 가운데부터 잘라 먹어요. 이렇게요. 그분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식으로 먹는 분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먹으면 슈크림이 안 흘러요. 깔끔하게 먹을 수 있죠. 하하, 정말 독특하시네요. 우리는 둘 다 웃었습니다. 붕어빵을 먹으면서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네 이야기, 산책로 이야기, 요즘 날씨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이상하게 시간이 빨리 흘렀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었지만 제 몸은 따뜻했습니다. 붕어빵 때문일까요? 아니면 옆에 앉은 이 사람 때문일까요? 그분이 모자를 벗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은발이 살짝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분을 자꾸 쳐다보게 됐습니다. 붕어빵을 다 먹었습니다. 손에는 빈 종이봉투만 남았습니다. 그분이 봉투를 구겨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민준식이에요. 여기 산 지는 한 3년 됐어요. 저는 최영순이라고 해요. 전 여기서 오래 살았어요. 그러셨군요. 그럼 혹시 이 동네 맛집 같은 거 잘 아세요? 맛집이요? 뭐 조금은 알죠. 저는 주로 집에서 해먹지만요. 부럽네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 맨날 밖에서 사 먹어요. 그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표정에 왠지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저도 집에서 혼자 밥을 해먹을 때가 많습니다. 큰 냄비에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사흘을 먹기도 하고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습니다. 양도 적당히 하기 어렵고요. 그럼 가끔 같이 밥 먹어도 될까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옆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런 설렘이 오다니요. 네, 좋아요. 제가 대답하자 그분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아이처럼요. 70이 넘은 사람이 이렇게 순수한 표정을 지을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낙엽 몇 개가 벤치 앞을 굴러갔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조금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일도 산책하러 나올 건가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같이 붕어빵 한 봉지 또 나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꾹 눌러 담으려 했지만 자꾸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일 나오면 첫 붕어빵은 제가 살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각자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내일 6시쯤 여기서 볼까요? 네, 좋아요.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공원 쪽으로, 저는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돌아봤습니다. 그분도 동시에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또 웃었습니다. 손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겁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도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불을 켰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오늘따라 행복해 보였습니다. 손을 펴봤습니다. 아까 붕어빵 봉투를 건네받을 때 스쳤던 그분의 손길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 저 끝에 붕어빵 가게 불빛이 보였습니다. 내일 저녁 6시 그곳에서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이번엔 제가 붕어빵을 사드려야죠. 그분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0 넘은 나이에도 아직도 설레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 진짜였습니다. 겨울 골목에서 붕어빵 한 봉지로 시작된 인연. 이 만남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오늘부터 제 하루에 기다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따뜻한 붕어빵처럼 제 마음도 천천히 데워지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조금 덜 춥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 걷는 겨울이 될 테니까요. 창문을 닫았습니다. 방에 불을 껐습니다.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좋은 꿈을 꿀 것 같았습니다.